4년 만에 재회, 무기거래 커넥션. 김정은은 그제 전용 열차인 태양호를 타고 평양에서 러시아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아침 연해주 핫산역에 도착한 소식도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푸틴과의 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 그제 저녁 전용 열차를 타고 밤 시간대를 활용해서 느린 속도로 이동 중이다.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회담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자, 이거는 출발한 사진입니다. 오늘 보도된 북한 매체를 통해서 오늘 보도된 출발 당시의 사진입니다. 자, 빨간 카펫이 깔려 있고 그 위에서 북한의 국가 지도자급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자, 저 여성은 최선희 외무상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군부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 태양호 앞에 타기 전에 손인사를 나누고 있는 김정은의 모습입니다. 전성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전략비서관 나오셨는데, 네. 김정은이 4년 전에 러시아로 갈 때도 밤 시간대에 이동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밤에만 이동을 했는데, 이게 한미 이 정보 자산을 피하려는 어떤 의도다, 이렇게 보아야 될까요? 김정은으로서는 아무래도 노출을 원치 않았겠죠.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또 특히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먼저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사실을 발표하니까 그것도 이제 좀 부담이 되고 해서 가급적 보이지 않는 쪽으로 동선을 잡은 것 같습니다. 시점도 그렇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속도가 이 정도면 거의 예전에 비둘기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역 하나씩 들려서 가는 비둘기호 같은 느낌이에요. 그만큼 보안에 신경을 쓰는 건가요? 아니, 그건 이제 보안이라기보다는 북한의 그 열차 그 철로 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안 좋아서. 네. 그 대부분의 지역이 그 일제 시대에 만들어 놓은 철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열차는 김정은이 타고 있는 열차는 방탄 열차라고 하더라도 그 레일이 이제 그 부실하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장시간 그 열차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인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서도 단독 보도를 하긴 했지만, 네. 테러 공공연하게 요즘 좀 일어나고 있다는 정황도 좀 대북 소식통 통해서 들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아니라 특히 열차 이동을 고집하는 이유는 선대부터 내려오는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일성 때부터 거의 아버지 김정일도 그렇고 가급적 비행기를 좀 안 타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 테러에 대한 그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테러가 한번 이루어지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그 러시아 푸틴의 측근이었던 프리고진. 네. 이 사람 비행기 타고 가다가 거기서 내부 폭발로 인해서 사망했잖아요. 그리고 대책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이 김씨 일가는 옛날부터 그 비행기 이용은 좀 가급적 자제를 해왔죠. 네, 예. 저도 베이징 특파원 할 때 이제 베이징 공항에서 고려 항공기 들어오는 것만 이제 눈에 빠지게 이제 보고 봤는데, 고려 항공기는 지나가면 털털털 걸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취약한 국가들은 네. 자국 비행기를 안 타고 이제 강대국 비행기를 빌려 타는 경우가 그런 있습니다.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네. 그 일본에서 있었던 그 G7 회의에 초청됐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타고 온 비행기가 프랑스에서 내어준 그 국적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상 외국의 비행기를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에 지금 치중한 것 같은데, 김정은 전용 열차 이 태양호 달리는 요새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장치하고 또 테러에 대비한 그 방어 장치가 다 되어 있겠죠. 무조건 방탄이겠죠, 전부 다. 당연하죠. 당연히 방탄이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무장이 돼 있어가지고 일정한 외부의 공격은 자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다 되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방탄 차량에다가 저게는 대포도 실려 있고 화학 관련된 공격에도 막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스펙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특히 그 2004년도에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 김정일이 이제 중국을 방문하고 들어오는데, 네. 그날 그 평범 용천역이라고 있어요. 그 용천역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차가 좀 있었지. 만약에 그때 김정일의 열차가 거기서 그 기차가고 있었으면 아마 김정일 사망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김정일 본인도 그때 자신을 향한 테러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대요. 그런 그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 2중, 3중으로 보안 장치는 강화를 했을 겁니다. 네, 화물칸에는 방탄 차량까지 이제 실려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러시아에서는요
김정은 위원장을 굉장히 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만찬이 열릴 거라는 이런 소식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성훈 비서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북중러가 한미일과 신냉전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모든 사태의 연골고리는 결국 우크라이나의 전쟁이고요.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푸틴이 예상외로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지금 무기가 부족해서 여기저기 지금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포탄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기 때문에 그 지금 푸틴으로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포탄을 네. 확보하는 게 일차적인 관건이죠. 그래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의제는 뭐 북한 대표단의 그 면면을 보더라도 군사적인 문제가 제1의 또 거의 유일한 이슈가 될 겁니다. 푸틴은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받으려고 하고 당연히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지금 북한이 핵무기 첨단화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기술들이 있어요. 정찰 기술도 그렇고 ICBM 제지 및 그 기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초고속 기술도 그렇고 핵잠수함 문제도 이렇고 그러한 최첨단 기술을 받아내려고 협상을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야 아무리 그래도 러시아가 어렵다고 해도 그 자기네들이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북한의 그 재래식 포탄 그 받으려고 그걸 주겠는가 이렇게 의문을 그러니까요.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지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비유컨대 부자가 옷에 금프로치를 달고 있는데 며칠 굶었어요. 이 사람이 상황이 나빠져가지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그냥 평소에는 먹지도 않을 그 빵을 들고 가는데 부자가 그 빵을 좀 먹겠다고 하면은 가난한 사람이 그러면 나 그 금프로치를 달라 그러면 부자가 안 주겠습니까? 지금 그만큼 러시아의 푸틴 상황이 그 안 좋기 때문에 충분히 러시아의 최첨단 기술과 북한의 재래식 포탄 거래는 충분히 성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강한 어조로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게 자포자기 행위의 일환이다. 북한이 이에 응한다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제공받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과 서방 세계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자극을 받아서 그런 강한 멘트가 나오는 건데 사실 북한은 지금 핵무기 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온갖 제재를 다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국제사회의 미아가 되다시피 했잖아요. 네. 과연 이 상황에서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러시아와 북한에게 추가로 어떤 더 추가적인 제재를 할 수 있을지 뭐 그 제재가 과연 얼마나 큰 아픔을 줘서 포탄 수출하던 거는 멈추게 할 수 있을지 거기에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제재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